요즘 문제 보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출제원의 성향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대학교 교수보다는 실무 담당자의 국세청 과장급들이 가다 보니까 실무적인 내용을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봐야 할 만한 성격의 문제냐라고 할 때 저는 좀 의구심이 드는 문제가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당히 세법을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데 이렇게까지 어려운 걸 내야 되냐라고 판단했을 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옛날 문제는 참 쉬워요. 17회 이전, 18회 이전의 문제는 정말 쉬웠어요. 그냥 딱딱딱 외울 것만 몇 개 외워놓으면 거의 그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막말로 일요일날 딱 1일 특강 하루만 들어서도 문제를 다 맞춰.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마지막에 다 맞히지 마시고요. 한두 개는 좀 틀려주세요 그랬어. 그런 때도 있었어. 근데 요즘 어떡하냐? 한두 개라도 좀 맞춰주세요 그래. 그래서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평균적으로 8개, 7개 평균적으로 16개에서 그러니까 반타작 한다는 얘기야, 반타작. 그래서 재작년부터 강의가 올라갑니다. 내용도 높게. 그러니까 이제 수강생 입장에서 이제 어려우니까 이제 막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그래서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오니까 좀 어렵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공부는 별로 못하고 내용은 어려우니까 그냥 도망가는 거죠, 뭐. 그게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여러분이 문제를 받았을 때 문제 다 풀고 나서 너무 어렵다.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이의제기할 게 아니라 아예 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쫓아가고 이게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볼 만한 세법 문제 그걸 항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항의는 안 하고 맨날 이의제기만 하고 있어요. 그 지금 방법이 잘못되어 있는가? 이 문제가 정말 공인중개사한테 우리 공인중개사 실무에 필요한 세법적 지식을 물어본 거냐? 그걸 따지라고. 근데 그런 건 안 따지고 맨날 이의제기해서 왜 교수님이 이의제기 안 해주십니까? 그런 거 따지고 있어요. 참 답답하죠. 그런 거 보면은. 대놓고 말할 수도 없고. 이 공무원 애들은 그러죠. 젊은 애들은. 문제 타당성 갖고 따져. 출제위원회 가갖고. 이게 과연 공무원 시험에 9급 시험, 7급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인지 적법성 따져, 적합성 여부 따져달라. 그래서 출제해서 뒤집어졌어요. 결국은 출전이 졌어. 그래, 네 다음에는 이렇게 하겠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이의제기만 해. 그 다음에 또 나오고 어려운 문제, 그 다음에 또 어려운 문제 나오고, 그리고 이의제기하고 떨어지고, 이의제기하고 떨어지고. 그래서 조금 저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세법 문제가 요즘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2차만 보신 분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어렵게 나오는 부분도 해야 되는 거고 1차와 2차를 동시에 하는 분들은 부담감이 크니까 본인이 판단을 해야 돼.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해갖고 그냥 점수를 어느 정도까지 맞겠다. 자기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나는 세법에선 최소 요 정도만 타겟을 하겠다. 그건 이제 본인이 다 다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유예생은 2차만 보신 분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야. 난이도 다 높은 문제 들어가야 되는 거고 동차생은 본인이 판단해. 난 요 정도까지만 할게. 그래서 요 정도만 나오는 문제는 맞추고 나머지 문제는 내가 버릴 수밖에 없다. 그걸 본인이 판단해야죠. 그게 이제 전략이죠. 근데 우리는 전략 없이 공부하는 게 전략이죠. 전략 없어. 그냥 데키는 대로 하는 거야. 그날 기분에 따라서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안 나오고. 지난주에 결석한 사람 어머니 모시고 그랬잖아. 저는 출석에 예민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좀 많이 어렵습니다. 세법이라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좀 하고 갑시다. 일단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그래서 오늘 나간 문제는 여러분이 실전 난이도에서 어려운 문제 다 뺐어. 아니 오늘 나간 거 실전 난이도에서 어려운 문제 빼버렸다고. 왜? 그것까지 했다는 다음 주부터 영원히 못 보일 것 같아갖고. 자 갑시다. 1번 소득세법상 양도세 계산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님 요 특수관계인 거래에 때는 부당해상 부인 규정이나 세법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꾸 뒤에 단서가 붙는다는 게 요즘 문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또 봐야 되는데 하여튼 안에 세법은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래서 자 갑시다. 1번 양도와 취득 당시 실질 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조건 제시됐죠? 확인할 수 있대 없대?
그럼 당연히 뭘로 해야 되는가? 응, 외우지 마시고요. 이게 대원칙이야, 1번이. 근데 이제 2번 보세요. 누가 도자가 밑줄 취득 당시 실질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이때는 매매사례가 감정가 환산가 및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하게 한다. 맞았죠? 틀렸어요? 그렇죠. 이렇게 잡아내야 된단 말이야. 2번이 답이다고. 어디서 끊어야 된다고 그러면 매감환에서 끊어야 되고, 이제 뭐가 나오면 추계 조사가 나오면 그때는 매감환기까지 가는 거고. 오케이? 예. 자, 3번. 취득가액을 뭘 하면 실지 거래가 계산하면 이때는 뭐를 자본적 지출가 양도비를 어떻게 하라? 기타 필요 경비라요. 실지 양도가서 어떻게 한다? 차감한다. 4번. 취득가액을 매감환기로 하면 이때는 뭘 하라? 필요 경비 계산 공제. 거기 순서 바뀌었지만 상관없어. 하여튼 매매사례가나 환산가나 감정가나 기준시가를 하면은 이때는 위에 나왔던 뭐가 못 나오고 자본적 지출가 양도비가 못 나오고 뭐가 나온다 여러분?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이 나온다 그 얘기죠. 이때 필요 경비 계산 공제 어떻게 계산한다고 여러분?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공제율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37 찍고 하나. 예. 자, 5번.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하는 경우만 적용하고 취득가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건 답이 두 개죠, 지금. 예, 그래서 2번과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과 5번. 둘 중에 하나. 이거는 제 실수입니다. 예. 5번을 살짝 바꿨어야 되는데, 예, 사실 5번이 실제 기출문제입니다. 2번도 실제 기출문제. 여기 다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결론, 요거는 제가 문제를 내는 과정에서 기출문제를 조금 수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오류가 발생해서, 그래서 답은 몇 개로 하자고 여러분? 두 개. 몇 번가? 2번과 5번. 2번은 왜 틀렸고요? 기준시가가 틀렸고, 5번은 뭐가 틀렸어요? 양도가액을 때는 적용하지 않고 취득가액을 뭐 할 때만 추계할 때만 적용한다. 그래서 거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순서가 바뀌었어. 이건 제가 실수한 거야.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제 실수입니다. 이해하시고요. 자, 2번. 다음 중 양도차익 계산 시 실지 거래가서 차감할 수 있는 실제 필요경비가 아닌 것은 다만 모두 그 지출에 관한 증명서를 수치 보관하거나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확인된다. 여기 밑줄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서 확인된다. 요게 올해 2018년도 개정상이야. 그래서 요 내용은 저거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의 공통사항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 공통상이라고 단서는. 그러면 실지 양도가과 실지 취득가액 뭐를 증명서류 하는 거야 여러분? 매매계약서. 자, 갑시다. 1번. 현재 가치 할인차가 밑줄 하나.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전용이나 폐 없이 잔존 제외에 따라 납부할 부가가치세 밑줄 하나. 요 두 놈은 아까 했죠? 실지 취득 가계의 범위에 포함하라 제외라. 포함하라 그랬죠. 2번. 보유 기간 중에 현재 가치 할인 차감 상각이 밑줄 하나 또 양도자산은 감가상각이 밑줄 하나 이 두 놈을 각 과세 기간 뭘 계산할 때 사업소득 금액 뭐랬어? 종합소득세를 했죠? 얘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 어떻게 돼? 산입할 거나 산입한대. 그럼 무슨 공제가 돼? 이중공제가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제외하라고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2번이 왜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중공제 방지.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 어려운 것도 다 알게 돼.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협의 매수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이 있다. 그럼 필요금을 잡는다, 못 잡는다? 잡는다. 다만 뭐를 한도로 한다, 여러분? 증액 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자꾸 보여드릴 거야. 자꾸 보다 보면 알게 돼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4번. 매매 계약에 따른 인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 지출하는 명도비용. 자, 요거 양도비죠? 예, 적으세요. 2018년도 개정상이죠. 그래서 올해부터 요것도 인정해 주겠다라고 개정된 거야. 예. 자, 5번. 부동산 취득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을 법무사, 누구죠, 여러분 밑줄? 법무사. 금융기관 이외이자를 말하는 거야. 예. 만기 전에 양도하면서 발생한 매각 차선은 인정한대. 뭐로 인정해 준다고? 양도비. 그래서 여러분 4번과 5번 묶으시고요. 양도비.
그 다음에 3번이 뭐죠? 자본적 지출에. 1번이 뭐죠? 실질 취득가액. 세 놈을 동시에 다 물어봤죠. 다시 한번요. 1번은 뭐를 말하는 거고요? 실질 취득 가액의 범위를 물어본 거고, 2번은 그 실질 취득 가액의 범위에서 어떻게 하는 거고, 제외되는 걸 물어본 거죠, 여러분? 예. 그 다음에 3번은 뭘 물어본 거고요? 자본적 지출에. 그 다음에 4번과 5번은 뭐예요, 여러분? 양도비를 물어본 건데, 5번.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 양도시 매각 차손을 한도로 한다. 그렇게 물어본 거죠.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예. 자, 이렇게 풀고요. 이제 우리 378조 장기부의 투표를 공지합시다. 그래서 제가 정말 여러분들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세법 포기하지 마시고 시험 보는 날까지 그냥 저 좀 믿고 쫓아오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한테 12개, 13개 잡아 드릴 테니까 남들 6개, 7개, 8개 맞을 때 우리 12개, 13개 맞추면 된 거죠? 네. 예,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오십시오. 제발 중도 탈락하지 마시고 끝까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뭐야, 이 양도 찾으면 왜 나오냐.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여태 뭐 했던 거야? 양도 차익이야. 아, 이놈이 그렇게 속을 속이네요. 자, 이제 여기서 양도 차익이 나오면 이제 뭘 차가 말하고요? 장기 보유 특별. 이건 왜, 다 아시죠, 여러분? 예. 어떻게 외웠죠, 우리? 차장금기 과세사. 자, 그래서 나온 금액을 뭐라는 거죠, 여러분? 뭐라 그래? 양도소득 금액. 또 적는 거 아니겠지, 설마 이거? 자, 그래서 양도 차익이 나면 이제 무조건 뭘 차가 말하고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어디서 빼라고요? 양도 차익에서 빼라고요. 그래서 나온 금액을 뭐라 한다고요? 양도소득 금액이라 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차장금기 과세사. 예. 자꾸 중요한 내용은 1년 내내 반복하면 돼.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정리할 건 몇 가지다? 2가지. 결론부터 이렇게. 저는 뭐 충분히 작년에는 개별 문제를 못 나오고 종합 문제를 통해서 특별공제, 기본공제 물어봤거든요. 올해 뭐 충분히 개별 문제 출제 가능합니다. 별표 3개. 일단 여러분은 출제 대상이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면 맞춰야 됩니다. 나왔는데 그때서 진짜 나왔는데 내년에 꼭 외워야지. 내년에 이미 아저씨도 없다. 자, 공제 대상 별표 2개. 그 다음에 공제 금액 별표. 세법은 결론이야, 항상. 세법은 적용 결과 얼마예요? 이거야. 이걸 못하면 결론 모르는 거야. 자기만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공제 대상 몇 가지로 구분하죠, 여러분, 우리? 2가지. 자, 이제 안 쓸랍니다. 첫째, 같이 합시다. 첫째, 얘는 무슨 공제니까, 여러분? 예, 장기 보유 특별 공제죠. 특별 공제.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해주지는 않아. 그래서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얘는 반드시 뭘 양도했는지를 물어야 돼, 안 물어야 돼? 물어. 너 뭘 양도했니? 물어서 반드시 뭘 양도했을 때? 부동산. 뭘 양도했으면 공제받는다고요? 부동산. 그래서 첫째가 바로 부동산, 즉 토지나 건물을 양도죠. 그래서 이게 오로지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만 공제받을 수 있다. 무슨 공제다 보니까? 특별 공제다 보니까. 이렇게 연관시키셔야 돼요, 여러분, 용어. 근데 무조건 부동산이면 다 해주냐? 아니, 앞에 뭐라 써져 있어요, 여러분? 장기 보유. 그러니까 조건이 하나 더 들어오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몇 년 이상? 3년 이상. 이제 아시죠, 뭐. 그래서 이 2가지 조건을 어떻게 했을 때마냐? 충족해야 되는 거죠?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되는 거야. 이 중에 하나라도 충족을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이라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죠? 안 해주는 경우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뭐죠? 미등기 양도. 양도 소득세에서 제일 나쁜 놈이 누구랬죠? 미등기 양도야, 미등기 양도. 제 입장에선 제일 나쁜 수험생이 누구냐? 중도 포기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제일 나빠. 남은 저 이제 다 왔어, 고지야. 자, 앞으로 돌겨, 고지 점령하고 뒤 보니까 아무도 없어. 어디 갔나 했더니 도서실 가 있어. 왜 있어요? 그랬더니 올해 그냥 1차만 하려고요. 그럼 이제 밀어버리는 거죠. 청문이 여러분. 저는 잡으러 다닙니다, 여러분. 진짜요. 그래서 저만 보면 저 도망 다녀. 야, 저기 났다! 하고 막 화장실로 튀고 막 사무실로 튀고 막 그냥.
자, 이 두 가지 조건 충족해도 안 해주는 경우이다. 여기가 바로 또 올해 개정된 부분이죠. 첫째가 무슨 양도? 미등 양도. 둘째가 이제 중요한 거죠. 뭐죠, 여러분? 그렇죠. 조정 대상 지역에 소지하는 주택으로서 2주택 이상자로서 누진세에다 뭐 할증 과세되는 애들. 그럼 얘들은 세율을 할증 과세할 뿐만 아니라 뭐도 안 해주겠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안 해주겠다. 그겠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제는 하나가 더 있죠. 뭘 양도했다고 여러분? 조합원 입주권이죠. 그럼 우리 양도 소득세는 이 조합원 입주권을 단순한 권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로 본다 그랬어? 주택으로 봅니다. 그랬죠. 주택. 그래서 뭘 양도했지만 권리를 양도했지만 뭘 양도한 걸로 봐서 주택이라는 부동산을 양도한 걸로 봐서 해주겠다 그 얘기야. 근데 요거는 개정되고 아직까지 한 번도 답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 같으면 요런 걸 갖고 당장 개정된 해에 얘를 답으로 물어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요걸 가지고 답으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조합원 입주권 양도 다 해주는 거냐? 아니다. 이 양도하는 조합원의 주의를 봐야 된다. 그래서 누가 양도할 때만 당초 조합원이 양도하는 사람만 해주는 거고 그걸 미등기 전매 등으로 취득하면 누가 양도하면 승계 조합원이 양도하면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자, 요거를 어떻게 구분한다 그랬죠 여러분? 조합원으로서 취득하는 경우와 뭐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구분하셔야 된다 그랬죠? 이런 걸 구분 안 하니까 맨날 왜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러냐고 투덜투덜 되는 사람 있죠. 여기서 조합원으로서 취득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당초 조합원을 말합니다. 그랬죠. 근데 누구로부터 취득한 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걸 뭐로 말한다 여러분? 승계조합원이야. 그럼 승계조합원이 자 이거죠. 내가 둔촌동 아파트 갖고 있었다가 저기에 재건축 사업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다 이제 다 이주되고 이제 지금 철거 들어가기 시작했어. 그래서 나는 뭘 받았어? 입주권. 그리고 딴 데 나와 있단 말이야. 입주권 갖고 나왔는데 관리처분 계획에 따르면 저기 추가 납부금이 너무나 비싸. 지금 매덕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2, 3억 정도 나오나? 아신 분 없나요? 예, 네, 줬어요. 잘못했어요, 제가. 자, 그래서 추가 납부금이 2억 원이야. 그럼 2억 원도 부담스러워. 근데 잘못하면 또 모두 두들겨 맞을 수 있어. 재건축 부담금 맞을 수 있죠? 그래서 이미 지금 반포 지금 재건축 부담금 지금 예상가액이 지금 뭐 상당히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재건축 사업 자체를 포기할 거냐, 말 거냐 지금 거기 난리야 지금 강남 일대는. 우리만 마음이 편해서 그렇지. 우린 그런 걱정 안 해? 안 해. 씨, 강동구야. 자, 그래서 만약에 추가 부담금 2, 3억에다 재건축 부담금 때려지는 나는 입주를 포기하는 거죠. 입주 포기한다고 mon을 받았지만 권리. 그래서 입주 포기하니까 이때 여러분이 나타난 거죠. 공인중개사는 여러분이 나타나고 딱지 팔어 그런 거죠. 그걸 여러분이 해야 돼. 이제 앞으로 돈 벌려면 거기서 해야죠. 자, 그럼 내가 팔아버렸어. 팔 때는 뭘 양도했지만 입주권이지 원래 난 뭘 갖고 있었던 사람이야. 주택 갖고 있던 사람. 그러면 너는 뭐 해주겠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해주겠다. 그 얘기죠.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자, 그걸 딱지를 미등기 점유를 취득한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도 돈 주고 피 주고 샀는데 재건축 포탁금이 나왔어. 재건축 포탁금 때리고 맞으니까 난 더 이상 입주 못하겠다. 나도 입주 포기가 또 뭐 하는가? 딱지 팔았죠. 그때는 너는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구분을 뭐로 하라고? 그 구분을 뭐 갖고 하라고? 의로선지, 의로부터는 이걸 파악하라고. 그래서 의로서면 뭐가 되는 거고? 당초조합원, 의로부터는 승계조합원. 그럼 얘는 해주고 안 해주고? 안 해주고 누가 양도할 때만? 조합원이 양도할 때만 이런 거죠. 그런데 하나 더. 그러면 조합원이 양도했다 해서 다 무조건 양도차익 전액에 대해서 해주냐? 아니, 조건 붙죠. 놓치면 안 돼. 뭐 해야 한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전 양도차익을 한정한다는 얘기죠. 충분히 출전이 시비에 걸 수 있는 거죠. 요거. 양도차익 전액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준다 그러면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이고 틀린 말이고
관리처분 개인가전 양도 차이로 한정해서만 장기보유 특별 공제해 준다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요건 같이 묶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 그래 공제 대상이다. 얼마 해줄래? 그러면 그때는 자 뭐를 가지고 양도 장기보유 특별 공제해 주는 거죠? 항상 장기보유 특별 공제 위에 계산된 게 뭐예요, 여러분? 양도 차익이죠. 그러니까 얘는 항상 장기보유 특별 공제는 양도 차익이 주는 거죠. 그래서 양도 차익에다가 그 장기 보유니까 3년 이상 그 보유 기간을 따져서 그 보유 기간별에 따른 뭐를 곱한다? 공제율을 곱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금액은 계산 요소가 몇 개예요? 자, 계산 요소가 지금 몇 개냐고. 2개다고. 보유 기간별 공제율을 차익에다 곱해서 나온 금액을 어디서 빼라고요? 양도 차익에서 빼라고요. 그럼 과거 기출문제 보면 요거를 살짝 출전이 뭐로 바꿨냐면 양도 가격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양도가에다 공제를 곱한 거다. 그 다음에 또 뭐로 나왔냐? 취득가액에다가 공제를 곱한 금액을 했다. 맞아, 틀려? 틀렸다고. 양도가액도 아니요, 취득가액도 아니요, 양도가에서 취득가액 빼 무슨 차이? 차액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공제율을 보셔야죠. 공제율은 원칙은 1년당 몇 프로야? 3%. 보유 연수 곱하기 몇 프로? 3%다. 3%. 연수만 따진다고 그랬죠? 월은 고려해 안 해? 안 해. 그래서 그냥 연으로만 따지라고. 3년 8개월이다. 그럼 몇 년? 3년. 4년 2개월이다. 몇 년? 4년. 7년 6개월이다. 7년. 그래서 연수당 몇 프로다고요? 3%. 그러면 이때 공제는 무제한이냐? 아니, 무제한까지는 아니다. 몇 프로 한도란다? 30%죠. 그럼 여기서 30%는 어디서 나온 거랬어? 10년 보유를 한도랍니다. 그러니까 12년, 15년, 20년, 25년 보였더라도 어디서 묶어버리겠다? 10년에서 끊어버리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건 최대 얼마까지만 가질 수 있다는 얘기야? 30%까지만. 공제는 몇 프로까지만? 30%까지만. 그런데 3년 2개월이다. 그러면 3년 2개월이니까 3년 곱하기 3%니까 얼마밖에 안 나? 9%. 한 자리 숫자밖에 안 되죠. 그래서 최소 2자리 숫자 보장해 준다. 최소 2자리 숫자 몇 프로야? 10%죠. 그래서 최저 10% 보장해 주는 거죠. 그래서 최저 10%, 최고 몇 프로? 30% 범위 안에서 연수 곱하기 몇 프로다는 얘기야? 3%. 이거 외워야 돼. 내년 이거 개정돼 또. 내년 이게 다 깨져버려. 그럼 나 내년에 봐야지? 그러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예외. 예외를 잘 보셔야죠. 누군데? 1세대 1주택인데, 그러면, 1세대 1주택이다고? 그러면 몇 년 보였네? 3년. 그러면 일반적 비과세 요건 충족했어? 못했어? 했죠. 근데 웬 장기보유 특별공제? 아니죠. 1세대 1주택 3년 이상이라는 기본적 비과세 요건 충족했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비과세 요건 충족했더라도 비과세 안 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 첫째 뭐죠? 미등기 양도. 둘째 무슨 주택, 무슨 신고? 허위 신고. 셋째 뭐? 고가주택. 네 번째 뭐? 조합원 입주권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럴 때는 장기보유 특별, 비과세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그래서 남들은 비과세 받을 때 얘는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어. 그러니까 세법은 불쌍한 놈으로 보는 거야. 에라이 사람아, 남들은 그래 비과세인데 너는 비과세 못 받고 일로 하냐? 이게 남 얘기 아니랬죠. 남들 다 합격인데 너는 합격을 못하고 여기 왔냐? 또 왔냐? 원장님이 깎아줘. 이런 다시 1세대 1주택 몇 년 받았다고? 3년. 그럼 남들 뭘 받았다고? 비과세 받았다는 게 남들은. 그러니까 과세해 안 해? 안 하는 거야. 근데 얘는 뭐 하다 보니까 미등기 양도하거나 허위 신고하거나 고가주택이거나 또는 양도할 당시에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해서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자. 그럼 불쌍한 너 이리 와, 이리 와. 따라와. 그 얘기야. 그래서 남들 얼마 받을 때? 남들 몇 프로 받을 때 연당 3% 받을 때 너는 좀 더 해줄게.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보유 연수 여기는 몇 프로야? 8%. 그러면 이때 공제는 무제한으로 가냐?
아니, 역시 몇 년 여러분? 10년. 그럼 몇 프로 되는 거 여러분? 80% 한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외울 게 바로 뭐야, 여러분? 3%, 8% 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외운다고? 38광땡. 이렇게 외워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했죠. 자, 이제 우리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뭐죠? 보유기간 계산해 봅시다. 자, 요거는 별표 하나. 책에 나와 있죠? 보유기간 계산? 예. 몇 페이지야? 예, 380조 맨 밑에 있네요. 자, 요 보유기간, 우리 최소 몇 년 이상 봐야 된다 했잖아요. 3년 이상. 그러면 이때 보유기간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자, 원칙과 뭐가 나온다, 여러분? 예외. 자, 여기서 시험에 나오면 당연히 뭐가 나오는가? 예외가 시험에 나오는가? 예외. 그 원칙은 당연히 보유기간이라는 것은 항상 언제부터 취득한 날부터 언제까지야? 양도일까지. 이건 대원칙이죠, 뭐. 외울 필요가 뭐 있어. 자, 그런데 예외가 있죠. 자, 거기 나왔네요. 배우자나 직계준비소 간에 무슨 규정을 정의할 때? 증여 2월 과세 규정이 적용될 때. 예, 얘는 계속 시험에 나왔던 놈입니다. 아, 우리 이거 들어가야 되는데. 자, 증여 2월 과세가 적용되면, 자, 일반적 증여받은 자산은 언제 취득한 걸로 보지만, 증여받은 날이지만, 결론 낼게요. 증여 2월 과세, 우리 아까 그림 그렸었죠? 예, 이때는 어디로 간다?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로 간다. 요걸 절대 놓치면 안 되죠. 이게 결론이야. 증여 2월 과세는 취득 시기를 증여받은 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한 배우자나 직계준비소에 뭘로 가는가? 당초죠. 증여자야 수증자가 아니라 증여자의 당초 취득을 한다는 거죠. 얘는 이미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노출돼 있는 상태죠. 자, 두 번째. 자, 뭐 요거는 저는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적다 보지만 일단은 이나 제목만 본다면 무슨 공제 여러분? 가업 상속 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을 양도했다. 그래서 상속세 과세할 때에 가업 상속 재산이다 해갖고 상속세를 어떻게 했다고? 과세했다고 안 했다고? 안 했다고. 그러면 너는 이미 상속세에서 혜택을 받았으니까 너는 상속은 원칙은 언제지만 상속 개시지만 요때는 예외로서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의 당초 취득일로부터 취득한 걸로 보아서 보유기간 계산합니다. 그러면 요때 가액이 다 뭐가 되는가? 취득 가액이 되는 거죠, 뭐. 그러면 요거 말고 물어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바로 요거죠. 뭐 가업 상속 공제 이거 또 나와. 관리처분 계획인 거죠.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였다. 그럼 조합원 입주권 양도를 했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뭐 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 양도 차이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이때는 어떤 날부터 기존 주택 건물을 취득한 날부터 기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즉 건물과 뭐 한 날을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자 여기 잘 봐야 돼.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일이 아니라 여기는 어디서 끊어버려야 돼?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에서 끊어버려야 된다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 건물과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언제까지 끊어버린다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 그럼 요때에 이 기간은 뭐를 말하냐? 주택으로서 이 보유 기간을 말한다. 그입니다. 자, 저는 보유 기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요걸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 양도 차익으로 한정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는다는 것은 보유 기간을 따질 때 기존 건물과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비법에 따른 언제까지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 기간을 따진다는 거 잊지 마시면 한다. 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자, 그 밑에 여분 하나 적어주세요. 만약에 뭐가 나오면, 자, 비사업용 토지가 나오면, 자, 이거는 있었던 규정이 삭제됐으니까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비사업용 토지를 취득했다. 그걸 양도했다.
그럼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 특별 공제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 특별 공제 받아요? 네. 예, 제외 대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부동산이가 받는다고. 그럼 이때는 얘는 언제부터 취득한 걸로 보냐? 저거나 얘는 실제 취득일로부터 따진다. 굳이 이걸 따로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예, 개정되기 전에는 실제 취득일이 아니라 의제 취득일인 2016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하다가 이게 공제를 받지 못하는 효과가 발생해서 개정돼서 삭제되면서 언제부터 따진다? 실제 취득일. 저거만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요거를 좀 더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관리 처분 계획 인가정.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이제 이렇게 흐름을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주택 건물과 토지를 취득했죠. 그래서 알콩달콩 재밌게 잘 살고 있는데 요 놈이 본인의 의사 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비법에 따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대상이 됐어요. 무슨 대상이 됐다고요? 재개발, 재건축 대상이 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이 진행이 되더란 얘기야.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 진행 절차 밟으셔야 되는 거죠. 이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 진행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에서 우리 세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 있는데 시간적 기준인데 그게 바로 일단은 크게 세 개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대상이 되는 주택가격 상승은 여러분 연속적 우상향 곡선으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3단계에 걸쳐서 올라갑니다. 가격 상승.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첫 번째,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죠, 여러분?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질 때죠. 이거 지난번 그림 그렸나요? 안 그렸나요? 안 그렸나요? 예, 이거 사진 찍어놔야 돼, 그러면.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지고, 그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진 다음에, 뭘 봤죠, 여러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봤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죠. 그리고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뭐가 되고 철거가 되면서 철거 완료가 되면서 사업이 시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이제 뭐로 바뀌는 거죠? 이제 주택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주택으로 이제 취득해서 보유하다가 이제 뭐 했단 얘기야? 양도하였다 그 얘기죠. 여기까지가 바로 재건축, 재개발 대상이 되는 주택의 라이프 사이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 세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사업계획 승인일은 우리 세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바로 사업계획 승인일까지의 주택의 소유자를 바로 뭐라냐? 당초 조합원으로 보는 거고요.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진 다음부터는 이거를 뭐로 보는 건다? 승계조합원으로 봅니다. 그럼 우리 세법에서는 당초 조합원이냐 승계조합원이냐 이 조합원의 주의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이 재건축 주택, 재개발 대상이 된 주택을 신축할 때 그 조합원이 당초 조합원이냐 승계조합원에 따라서 취득세에 대한 감면 면제 대상이 요건이 다 달라집니다. 그럼 우리 세법은 당초 조합원은 언제까지를 말한다고요?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졌을 때까지 소유자를 뭐로 보는 거고 당초 조합원을 보고 그 이후에 미등기 전매나 상속이나 증여 등의 기부 기타 사유로 해서 소유권 취득한 자를 뭐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승계조합원이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세법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에 뭐가 생기는 걸로 보냐? 조합원 입주권이 발생하는 걸로 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조합원 입주권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과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는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권리는 조합원 입주권 권리는 언제부터 발생한 걸로 본다고 여러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발생한 걸로 봅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 뭐가 되기 전까지는 철거가 되기 전까지는 주택 건물이 존재해요, 안 해요? 어? 철거되기 전까지 주택 건물 있는 거 아니야? 권리라는 것만 인가의 현재로 발생한 걸 보고 그 철거되기 전까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시점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는 우리 주택 건물은 건물대로 존재하고 입주권이나 권리는 권리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 세법에서 뭐라 표현하냐? 병존 상태라고 합니다. 병존. 병존이 뭐야? 두 놈이 동시에 있다고. 그래서 이때는 뭐도 있고 주택 건물도 있고 권리도 있고 그러다가 뭐가 되면 이제 철거가 되면 주택 건물이 철거되면 이제 뭐만 있는 거야? 토지만 있죠. 토지와 권리 두 놈이 존재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나는 철거되고 입주권을 받고 나왔는데 이주가 되고 나왔는데 나는 중간에 일로 입주를 포기하는 거죠. 나는 도저히 추가 부담금과 재건축 부담금 등을 부담해서 일로 입주할 경제적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정비법상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한 번 정도는 좀 심도 있게 다시 뜯어 고쳐야 되지 않을까 됩니다. 왜? 과연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누구를 위한 거냐는 얘기죠. 누구를 위한 거냐고. 주거생활 기반 시설이 열악하냐 양호하나 그 결국 누구를 위한 거냐고. 몰라 누구를 위한 건지는. 왜?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결국 그 완성됐을 때 완성된 재건축 재개발 주택의 입주자는 당초 원주민들의 입주는 지극히 낮다는 얘기단 말이야. 당초 조합원들은 다 쫓겨나갔다는 얘기야.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던 기존 주택수는 어디 갔냐는 얘기야. 어디 갔어? 하남시로도 가고 성남시로도 가고 자꾸 나가는 거 아니야. 서울에 마지막 남은 달동네라고 한다면 이제 뭐밖에 없어. 이제 수락산 정도밖에 없죠 뭐. 그래서 나는 일로 이 입주권을 포기하고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양도로 하는 거죠. 나 못 들어가겠다 야. 그래서 입주권을 뭐 했다고요? 양도했다고요. 양도했다고. 그럼 양도자가 누구면 당초 조합이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요걸 승계 취득한 사람이 입주를 포기하고 양도한테는 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자, 그러면 나 조합 입주권한테 누가 양도했다? 당초 조합원이 조합 입주권을 양도했다. 그럼 너 뭐 해줄게?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줄게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이때에 당초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일까지가 4년 2개월이 걸렸고요. 4년 8개월. 그 다음에 주택 건물과 토지를 취득해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을 때까지가 5년 2개월이 걸렸고요. 내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해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부터 양도할 때까지 기간이 2년 2개월, 2년 3개월 걸렸네요. 그리고 주택을 취득해서 입주권을 양도할 때까지 기간에 보니까 7년 2개월이 걸렸다 봅시다. 자, 그리고 이때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 차익을 계산해 봤더니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 차익을 계산해 봤더니 양도 차익 계산은 3억 원이 나왔답니다. 자, 이제 뭐가 나왔죠? 이제 뭐 해줘야 돼요? 양도 차익에서 이제 뭐 해줘야 돼? 장기 보유 특별 공제해 둔 거죠? 자, 이때 첫째, 당초 조합원이 양도했다. 그럼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 누가 승계조원이 양도했다.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이때 양도 차익에서 차감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금액은 얼마냐? 그입니다. 빨리 계산하세요. 요거 맞추신 분만 오늘 집에 갑니다. 자, 빨리 1번 드릴 테니까 빨리 풀어. 그리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확인해서 집에 가도 좋습니다. 그런 분은 집에 가시면 되는 거고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집에 지나갔다. 그러면 남아서 심야 수업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심야 자습.
빨리 풀어. 계산 문제야. 그리고 다 푸신 분은 살짝 잠깐 양손을 들어주시어서 저한테 사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그널을 보내면 제가 시그널은 받습니다. 시그널을 보내, 사인을 보내. 그리고 안 풀고 틀려놓고 도망가다 걸리면 5층에서 밀어버린다. 창문 열고. 특히 맨 문 앞에 있는 사람도 항상 주의할 거. 내가 지켜보고 있다. 제일 먼저 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부 특별공제 금액 얼마 나와요? 이씨, 다음 주부터 다시 나오나 봐라. 오늘 나왔다가 내가 다시 안 나온대, 이제 또 이제. 또 안 나만 봐야 돼. 이제 집에 쫓아갖고 내가. 풀라고 왜 나한테 물어봐. 문제 풀라고. 주어진 자료 갖고 뭘 물어봐. 시험 풀다가 뭐 고사장, 감독관한테 이거 뭐냐고 물어볼까?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시오. 항상 문제는 주어진 자료 안에서 움직이려고 뭘 자꾸 물으려고 하지 마. 옆 사람한테 뭘. 옆 편이나 알아? 똑같이 모르는데? 자, 계산하신 분? 또 장기부의 특별 공제 금액이 얼마냐고요? 4,500. 응? 4,500. 이게 4,500이야 지금? 네. 또 다른 거. 자, 4,500만 원 하나 나왔습니다. 또 다른 거 있습니까? 1억 2천 나왔습니다. 예, 점점 올라가죠. 감사합니다. 또 빨리 집에 안 갈 거야? 자, 팁으로 말씀드립니다. 세법에서 영혼을 가지고 계산 문제로 답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생각해봐. 출제원이 물어볼 때 뭔가 금액이 나오니까 물어볼 때 거기다 영혼 그러면 정말 묻어버리는 거죠. 영혼은 찍지 마. 응. 생각을 해봐. 출제는 뭔가 계산해봐라. 얼마인지 계산해봐라. 하는데 영혼짜리 답으로 물어보는 경우는 없어. 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것도 찍는 요령 중에 하나 여러분. 찍는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자, 장기부 특별공제 무슨 금액을 가져가라고요? 양도 차이. 기준점은 기준 금액은 뭐야? 양도 차이겠죠? 자, 그러면 이때 조합은 입주권의 보유가 어떻게 따지라고요? 기존 건부터 써져 있잖아. 써져 있는데 오픈북을 해도 몰라요. 기존 주택을 취득하면 언제까지다고? 관리처분인가? 그럼 몇 년이야? 5년 이거란 여기 써놨는데도 뭘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럼 5년 이거 뭐 몇 년 끊으라고? 5년. 근데 저는 여기 1세대 1주택이란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럼 몇 프로야? 3%죠 원칙. 보유년수 몇 년? 5년. 그럼 몇 프로야? 15%. 그러면 양도 차익 얼마? 3억 원에 15%가 얼마? 4,500이죠 뭘. 응? 누가 틀렸다고 그랬어? 맞잖아. 씨 그런데 아주 이풍당당 보부당당 그냥 아주 잡아먹을 듯이 그냥 얘기를 하네. 4,500이죠 4,500.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 얼마 되는가? 2억 5,500만 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출제는 두 가지 형태를 물어볼 수 있어요. 장기부의 특별공제 금액이 얼마냐 물어볼 수도 있지만 출제는 이거를 숨기기 위해서 출제는 양도소득 금액이 얼마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물론 저 같으면 저는 양도소득 금액이 얼마냐, 조합원 입주권 양도할 때 양도소득 금액이 얼마냐 저는 이걸 물어봅니다. 그럼 양도소득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실제는 저는 뭘 물어본 거예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할 줄 알아야만 뭐가 나와? 양도소득 금액이 나오는 거죠.
물어보기는 양도소득 금액이 얼마냐 물어봤지만 출제는 뭘 숨겨놓은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금액이 얼마예요? 라고 요걸 살짝 묻혀버린 거죠. 그러면 여러분한테는 양도차익 제시해놓고 양도소득 금액이 얼마냐 물으면 아 중간에 뭐로 계산하는 거구나. 장기 보유 특별 공제금을 계산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떠오르는 사람은 문제를 풀 것이고 이게 뭔데? 0원, 3억 뭐 막 짓겠지 뭐. 이해하셨어요? 요거 반드시 사진 찍어 놓으시고요. 이거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바라보는 기본적 입장이니까 꼭 사진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 자,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글자 그대로 무슨 공제죠? 기본공제죠, 뭐. 그래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딱 두 가지죠. 이미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 요거는 올해 나올 가능성 드물죠. 그냥 기본적인 내용만 정리합시다. 양도소득 무슨 공제 여러분? 기본공제야. 기본.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해주는 거죠? 예, 다 해줍니다. 다만 누구만 안 해주죠? 미등기 양도는 안 해준다 그랬잖아. 내가 아무리 무슨 공제지만 기본공제지만 누구한테까지는 안 해준다고요? 미등기 양도는 안 해준다고. 그럼 미등기 양도는 아까 어디서도 제외됐어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제외됐죠? 기본 공제도 제외됐죠? 그럼 미등기 양도는 공제 금액이 하나도 있다 없다? 없어. 그러면 미등기 양도는 그대로 뭐가 되는가? 양도 차익이 양도소득 금액이 되면서 이놈이 그대로 양도소득 과표가 되는 특징을 갖고 있죠. 자, 그러면 기본 공제는 자, 이거 놓치면 안 되죠? 얘는 양도자산별 구분공제야? 소득별 구분공제야? 소득별 구분공제라고 해서 자, 올해 여기서 또 개정됐죠? 예, 그래서 개정됐기 때문에 예, 안 할래다가 합니다. 자, 소득별 구분은 몇 가지로 구분하라고요? 세 가지. 뭐와? 부동산 등과 하나. 그 다음에 뭐? 주식 등과 하나. 그 다음에 뭐? 파생상품 몇 가지로 구분하라고요? 세 가지로 구분하라고요. 그럼 얘들의 무슨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적 무슨 금액에서 빼는 거야? 저기 봐. 무슨 금액에서 빼는 거야? 양도소득 금액 합계액에서 몇 개로 구분한 거야? 양도소득 금액 합계액을 세 개로 구분한 거죠. 이걸 소득별을 출제 살짝 뭐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양도 자산별로 말을 바꿀 수 있으니까 주의하십시오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강조합니다. 출제는 이걸 양도 자산별로 각각 구분하여 공제한다. 그럼 맞다 틀렸다? 틀렸다. 얘는 어디일 때야?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일 때가 바로 양도 자산별 구분 공제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양도 자산별이 아니라 뭐도 하고 소득별 구분 공제다. 소득은 몇 가지로 구분하라고 여러분? 세 가지. 부동산 등, 주식 등, 파생상품. 그럼 각각의 양도소득금액 합계해서 얼마를 받으라고? 연 250만 원. 연간 얼마 받을 수 있다고? 250만 원을 따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적어. 1년 내내 적어. 그러면 얼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7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특징은 얘는 국내 자산은 물론이지만 무슨 자산도? 국외 자산도 국내와 뭐예요? 구분하여 따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나는 외국 부동산 양도에 따로 얼마 받을 수 있다? 250. 외국 법인 주식 양도에 따로 얼마 받을 수 있다? 250. 그런데 올해 개정된 게 이거랬죠? 뭐는? 파생상품은 국내외를 구분하고 안 하고 국내외를 어떻게 하여? 합산해서 공제받는다. 그래서 얼마? 250, 500. 더하면 1년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이론상 얼마까지다? 1250만 원을 절대 초과할 수는 없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놓고 빨리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나간 문제. 자, 문제 3번. 2018년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관한 내용에서 옳지 않은 것은 별표 3개짜리 충분히 이러한 형태로도 단독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1번 비사업용 토지 밑줄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요. 얘도 등기하고 실제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는 공제 대상이다. 맞아요? 제외 대상에 있어요? 없어요? 비사업용 토지.
야, 없어요. 없으면 공제 대상이란 얘기야, 뭘. 2번,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관련 법률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 인가전 양도 차이로 한정하여 공제한다. 맞았어요? 왜 맞았어요? 응? 워로서 누구니까 원조합원이죠. 예, 그거 받는 거죠. 3번 공제 금액은 양도가에다 보유기간별 공제를 곱한 거죠. 맞았죠? 맞아서 틀렸어? 틀렸어요? 예, 양도 가격이 아니라 양도 차익이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3번인가요? 네, 3번. 실제 기출문제입니다. 물론 과거 기출문제라는 문제지만. 자, 4번.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못 받고, 못 받고 과세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몇 년 보였다? 5년. 그럼 때의 공제율은 40% 돼요. 맞아요? 맞죠? 5년 곱하기 8% 40%면 산수다, 산수. 5번 조합원 입주권의 보유 기간은 기존 건물과 부속 토지를 뭐 한다부터 취득한 날부터 언제까지다고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까지 요거 물어봤네요. 자, 4번 양도소득 기본공제 관한 설명서 옳지 않은 선 별표 하나. 윗줄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 얘가 공제 대상이죠. 다만 미등기 양도 자산의 양도소득 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미등기 양도는 기본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2번 양도 자산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 원을 공제한다. 그렇죠? 아니요. 맞아서 틀려서? 틀렸죠. 2번이 틀렸죠. 양도 자산별이 아니라 뭐랬어? 소득별이랬잖아. 소득별.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에서 각각 연 250만 원이죠. 3번 국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도 국내의 양도소득과는 별도로 공제한다. 맞죠? 예. 다만 뭐는 파생상품은 국내외 양도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한다. 맞는 말이죠. 자, 4번 5번 묶어놓고요. 작년 여기에 나왔던 거죠. 양도소득 금액에 관련 법률에 따른 자 밑줄 이게 조건이죠. 무슨 소득이 있다? 감면소득 금액이 있다면 이게 조건이야. 즉 감면 대상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당해년도에 감면 대상과 비감면 대상을 2개 이상 양도했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올해 3개를 양도했는데 하나는 무슨 대상? 감면 대상. 하나는 감면 대상이 아닌 거. 또 하나도 감면 대상이 아닌 거. 그래서 이렇게 3개를 양도했다 지금 그 얘기야. 자, 그러면 이때에 이 경우에는 밑줄 어디?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한 줄로 묶어야 돼.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뭐를 말하는가? 비감면 대상을 말한다. 그러니까 감면 대상과 비감면 대상은 어디서 먼저 받으라? 비감면 대상에서 먼저 공제받으라는 얘기야. 근데 5번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밑줄 비감면 대상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뭐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먼저 양도한 자산 양도소득금액부터 어떻게 하라? 순차공제 얼마가 될 때까지 250만 원. 그러면 결론 여기 A, B, C 3개가 시대 기본공제 어디서 받으라는 얘기야? A, B, C 중에서 어디부터 받으라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응? B부터 받으라고. 감면 대상과 비감면 대상은 비감면 대상에서 공제받으라고. 근데 비감면 대상이 몇 개면 2개 이상이면 이 중에서 둘 중에 먼저 양도한. 그래서 어디에서 받으라? B. 없으면 C. 얘도 없으면 이제 A가 받는 거야. 이게 적용 순서, 공제 순서. 이해하셨나요?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기본 공제를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에 우리 어디 가느냐? 갑시다. 제일 어려운 부분. 여러분 404조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404조. 저는 올해 이쪽 예상합니다. 양도책이 이제 거덜나서. 그래서 특례로 올 텐데 1번 고가주택 양도책 계산 축하드립니다. 작년에 나와버렸습니다. 계산 문제로. 자,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 요거는 조금 출제될 가능성이 제일 낮습니다. 특례에서. 그 다음에 407조 가업 상속 재산 적용 특례. 요것도 뭐 기본 개념만 잡아두시고요. 실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보는 순간 확 덮어버리고 싶죠? 응? 408조, 409조 뭐 계산 쫙 그림 있잖아.
빨리 덮어버리고 싶죠? 예. 그래서 409조 배우자나 직계 준비서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2월 가세 했죠? 여기부터 들어갔습니다. 여기부터. 별표 3개. 예, 그 다음에 411조 부당해산 부인규정 별표 2개. 요쪽. 그래서 여기까지 먼저 들어간 다음에 세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어디부터 한다고요? 400 어디부터 간다고요? 몇 페이지야? 409조 여기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율에서 다음 주 어떻게든지 양도세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